네, 오늘은 유통 관련주들이 살짝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잘 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허반석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만 하면 종목도 굉장히 잘 가는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지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어떤 쪽 보고 계신가요? 제가 말만 하면 잘 가나요? 네. 아, 또 왜 이렇게 또 겸손하게 네. 그러세요? 네, 아니 왜냐면 백화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저를 테스트하셨잖아요. 신세계는 뭐죠? 뭐 이마트는 뭐죠?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도 잘 가서 어떤 쪽을 또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베스트 스탁 종목은 CJ 제일제당입니다. 아, CJ 제일제당 많이들 아실 거고 저도 좋아하는 브랜드고 네, 그리고 비비고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맛있죠. 네. 국내 최고의 식품 회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CJ에서 이제 분할이 되면서 식품과 생명공학, 바이오라고 하는 그 두 부분에 집중하는 회사이고요. 비비고에서 브랜드 중에 냉동 만두는 단일 품목으로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조 매출 중에 해외 매출 비중이 심지어 65%에 달한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실 법하고요. CJ 제일제당의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 도앵커님께서는 이제 네. 메모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CJ 제일제당의 플러스 알파는 CJ 대한통운입니다. 네. 네, 지분을 40% 이상 가지고 있고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국내 택배 물동량의 50%를 20년도 3분기 기준으로 넘겼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에는 SSG닷컴과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있다면 네. CJ 제일제당에는 CJ 대한통운도 있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을 것 네, 저 같고요. 지금 적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매출 구조가 식품 매출 비중이 38% 정도고요. 그리고 바이오 매출 비중이 21%, 말씀드렸던 물류에 대한 부분들이 약 40%, 41%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두 축은 식품과 바이오인데요. 식품을 먼저 보자라고 한다면 전년도 20년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가정용 설탕 시장 점유율 80% 1위, 그리고 대두유 식용유를 말하죠. 가정용 시장 점유율 43% 1위, 밀가루 가정용 점유율 66% 1위, 다시다 뭐 가정용 영업용 다 포함해서 81% 1위, 육가공 햄, 캔 쪽 이야기를 하는데요. 점유율 60% 1위로 기록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안 드렸던 비비고에 대한 브랜드도 굉장히 네. 가치를 높게 평가를 이제는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만두 비비고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러신가요? 우리나라 만두와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만두가 좀 다르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하더라고요. 서로 좋아하는 맛이 좀 다르다고 예,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뭐 돼지나 소고기를 안에 속으로 채운다라고 하는데 북미 지역에서는 그 안에 소를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아니라 닭고기 위주를 좀 사용을 해서 조금 그 현지에 맞는 입맛으로 조금 대체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비고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비비고가 미국 시장, 북미 시장에 진출할 때 처음에 코스트코에 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코스트코에 진입을 하고 나서 미 식품 유통업체 중에 하나인 슈완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18년도, 19년도에. 그리고 이 슈완스를 기반으로 삼아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유통 채널 월마트죠. 월마트까지도 진입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CJ 제일제당 관계자의 보도에 나와 있는 관계자 전원에 따르면 입점이 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있는 월마트에 입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슈완스의 유통망 덕분이었다라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은 징동닷컴, 그리고 이베이 재팬이 운영 중인 큐텐샵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이베이 재팬이 운영하는 큐텐샵과 징동닷컴에서 식품 부문 1위를 기록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식품 분야의 한 축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바이오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바이오요? 네, 바이오 하면 뭔가 생소하실 수 있어요. 네, CJ제일제당과 바이오라뇨? 다시다라고 하면 식품이 아니고 아, 바이오로 구분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조미료의 원료가 되는 핵산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조미료의 원료가 되는 핵산이 전 세계에서 소비량의 7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시장 점유율을 CJ제일제당이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이 OECD에서 발행한 경기 회복, 경제 성장률로 따지면 전 세계 선두에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경기 회복과 소비 회복에 따른 수혜가 결국엔 이 핵산, 조미료의 원료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이오 쪽에서 아미노산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아미노산이 이제 사료, 돼지나 소를 키울 때에 사료 첨가제로 사용이 됩니다. 네. 그런데 국제 곡물가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사료를 다 줄 수 없으니 이 아미노산을 사료 첨가제로 쓰게 되고 그러면 돼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료 첨가제가 많이 팔릴 텐데 중국에서는 ASF라고 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 사육도 수가 굉장히 확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런데 19년도 기준으로 95%까지 회복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돼지 사육도 수를 늘리는 정책을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된다면 왜 정책적으로 돼지 사육도 수를 늘리려고 하느냐? 돼지고기 가격이 너무 높아서 물가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돼지를 다시 많이 키우고 돼지를 많이 도축해서 시장에 많이 공급을 할 수 있으면 돼지 가격, 생돈 가격이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정책적으로 돼지 사육 두수를 증가시키려고 한다라는 그런 부분.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조미료의 원료가 되는 핵산의 매출 수요도 증가하고요. 그리고 돼지 사육 두수 증가에 따라서 사료용 첨가제, 아미노산의 매출도 증가한다. 이 두 가지를 바이오 섹터에서는 하나하나 꼽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섹터가 결국엔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제일제당의 차트를 열어놓았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던 추세선을 바닥부터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은 조금 접어두고요. 이렇게 너무 급락했던 부분들은 좀 접어두더라도 이렇게 하락했던 구간들을 이 추세선 바닥에서 맞는 부분들을 이렇게 일부 그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이어졌던 추세를 확대를 해보면 이제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일부 추세 하단을 맞고 재차 상승할 채비를 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도 밑꼬리를 많이 달아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밑꼬리 달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여력들이 며칠 동안은 있어 왔다라는 그런 흐름들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부 상승이 나오고 밑꼬리를 달고 윗꼬리를 달고 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추세 하단에서 올려치는 차트를 저는 좋아하고 일부 팁으로 삼고 있습니다. 종목을 빠르게 스킵해서 볼 때에는 차트를 열어놓고 추세선 딱 긋고 고점이다 저점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허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라는 거 1, 2, 3번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 1번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낮은 위험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인가 결국 이 추세 하단에 부딪혔을 때 매수할 때가 그나마 덜 위험하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인가 증가하는 기업이라면 이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세 번째, 그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미래 먹거리, 모멘텀을 굳이 꼽으라면 무엇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CJ제일제당을 정리해 보면 언택트 시대에는 식품 분야가 주도해서 수혜를 입은 기업이라면 포스트 코로나 컨택트 시대에는 바이오 산업 부문이 이끌 기업이고 플러스 알파로 CJ 대한통운의 불동량에 대한 부분까지도 기업의 연결 이익으로 잡히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의 까다로운 이 조건을 모두 통과한 오늘의 종목 CJ제일제당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메모를 했는데 물류 분야에서 택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CJ 대한통운과 더불어서 언택트 시대와 컨택트 시대 둘 다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